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0살 여자입니다. 요새 친구들은 시술이다, 성형수술이다, 피부과 성형외과를 끊임없이 다니더라고요. 저는 딱히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는데 요새 계속 쌍꺼풀 수술 권유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원래 무쌍인데도 눈이 큰 편이라 그런 소리를 안 들었었는데 요새 워낙 TV에 나오는 여자분들이 눈이 진짜 크고 쌍꺼풀도 크고 눈매가 시원시원하잖아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 그 소리만 5번 이상을 듣고 나니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성형을 한다는 병원을 한 군데 찾아서 방문했습니다. 상담실장님과 먼저 상담을 하는데 쌍꺼풀 수술 외에도 앞뒤 트임이며 이것저것 추천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나랑 안 맞을 것 같아서 속으로 그냥 안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원장님까지 보게 되었어요. 상담실장이 나가고 상담실에 앉아 있는데 남자 원장이 들어오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정확한 나이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좀 젊어 보이는 게 제 또래거나 많아봤자 30대 중반 정도의 원장님이 들어왔어요. 제 앞에 앉아서 제 눈을 보고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길래 속으로 또 생각했습니다. 또 어디 흠을 잡아서 돈을 벌려고 저렇게 뜸들이면서 있는 거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뜬금없이 수술을 받지 말라고 저한테 권유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소린지 황당했는데 그 의사 하는 말이 정말 많은 눈을 봤지만 이렇게 매력 있는 눈은 처음 봤다면서 건들고 싶지 않은 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그냥 눈가에 주름이 살짝 있어서 처진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보톡스 시술을 권유하며 수술은 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의사가 말해서 알겠다고 하고 보톡스만 몇 방 맞고 집으로 왔나요. 그렇게 한 일주일쯤 지났나 그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톡스 시술 만족도는 높으시냐 뭐 불편한 거 없으셨냐 하는 통상적인 고객 관리 차원의 전화였는데 남자분이 전화를 했길래 남자 실장님도 있나 보구나 생각을 하며 묻는 말에 대답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과잉 진료를 안 하셔서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갑자기 그분이 사실 자기가 그 원장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요즘은 원장님이 만족도 평가 전화까지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의사 일을 하면서 환자와 의사의 관계 그 이상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지금도 본인이 하는 행동이 맞는 행동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이상형이어서 이렇게까지 연락을 했다며 불쾌하시다면 너무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엄청 신선한 경험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살면서 누가 겪어보겠어요. 그래서 따로 연락 주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톡이 오더라고요. 본인에 대한 소개가 쭉 적혀 있었어요. 보니까 나이가 저보다 1살 많더라고요. 프로필 사진을 봤더니 그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못 봤는데 마스크 벗은 사진이 훈훈하고 엄청 선하게 생긴 인상이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에 대해 호감이 생기기 시작해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역시 의사라 그런지 매우 바빠서 만날 약속을 정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토요일 주말 저녁 저희 동네 근처 베이커리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고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10분 정도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5분쯤 지났을까 낯익은 얼굴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분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며 제 앞에 앉았어요. 서로 살아온 이야기 등등 그냥 소개팅하듯 이야기를 풀어갔고 2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저녁을 먹자고 먼저 제안해서 바로 옆에 엄청 맛있는 떡볶이 뷔페가 있으니 거기 가는 거 어떠시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보통 여자분들이 스테이크나 오마카세 이런 비싼 음식들을 선호하시던데 떡볶이 뷔페라니 저보고 너무 귀엽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첫 만남이라 분식집에 가자고는 못하겠어서 말한 건데 아무튼 그분은 절 점점 더 좋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떡볶이를 배 터지게 먹고 집 앞에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셔서 카페 쪽에 세워놨던 차를 타러 갔는데 정말 TV에서만 보던
엄청나게 화려한 차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차에 대해 관심이 없는 저는 차 이름이나 가격 같은 건 몰라서 그냥 저 자동차 주인은 연예인일까요? 저렇게 화려한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니죠? 내릴 때 사람들이 엄청 쳐다보겠다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분이 머뭇거리고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 차 주인이 본인이라고 말씀하시며 혹시 타는 거 불편하시면 택시 타고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라고 제가 차를 몰라서 말실수를 했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차에 탔고 그분은 저를 집 앞에 내려주셨어요. 그가 오늘 너무 즐거웠다고 말하며 헤어지기 너무 아쉽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갑자기 미쳤는지 저희 집에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겠냐고 묻고 말았습니다. 나름 유교걸로 살아왔는데 저도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도 지금은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집에 둘이 있다고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렇게 저희 집에 들어와서 차를 마시며 또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하나도 지겹지가 않고 대화도 끊기지가 않을 만큼 즐거웠어요. 나름 연애는 꽤 했는데 이런 적은 저도 처음이라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좀 늦어 그가 돌아가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았고 저도 그도 눈빛은 이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를 이대로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얼굴도 훈훈한 의사이고 돈도 많고 정말 많은 여자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대시를 받았겠어요. 제가 같이 있고 싶다고 하면 저를 쉽게 볼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여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았고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갑자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병원에서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게 다가와서 입맞춤을 진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만큼 서로를 안고 뜨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방으로 가서 그와 사랑을 나누었고 그는 제게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냈어요. 몇 번을 그와 사랑을 나누었는지 셀 수 없이 시간은 지나갔고 점점 아침이 밝아왔어요. 너무 졸렸지만 이대로 잠이 들어버리면 그가 떠나버릴 것 같아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저를 꽉 껴안으면서 같이 좀 자자고 부드럽게 말해주었어요. 그대로 잠들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뜨고 싶은데 무서웠어요. 눈을 뜨면 그가 사라져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옆에 없었어요. 그래,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자고 저를 다독이려는 순간 딩동벨이 울려서 보니 그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저를 먹이려고 이것저것 음식을 사왔더라고요. 그렇게 그와 저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예쁘다고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매력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짝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요새 너무 행복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동안 11월답지 않게 따뜻하더니 이제 제법 겨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항상 이맘때쯤 바람이 차가워지면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대학에 수시 합격하고 남는 시간 동안 알바라도 하자 싶어 갔던 가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하게 되었던 술집이 번화가에 있는 큰 가게라 직원들도 워낙 많다 보니 친해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일하고 있던 언니 오빠들은 이미 몇 개월 동안 함께 근무하면서 많이 가까워져 있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3개월 정도만 있는 듯 없는 듯 열심히 일하자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주간 점장으로 있던 분이 이유 없이 저를 미워하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혼자 애써 무시하고 묵묵히 일하는 제가 안타까워 보였는지 야간 점장으로 근무하던 오빠가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20살 아무것도 모르던 어릴 때
다정하게 설명해주던 오빠가 어찌나 멋있어 보이던지요. 괜히 구박이라도 한 소리 듣는 날에는 몰래 사탕을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힘내라는 말도 해주고 달달한 딸기 프라푸치노를 사주기도 해서 그때부터 혼자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개강하게 되면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보니 입학 전까지 시간이 많다 하더라도 부산에서 연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혼자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오빠를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출근을 하곤 했었는데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주간 점장의 구박에 결국 오빠는 저를 야간 타임으로 시간 조정을 해주더라고요. 근무 시간이 바뀐다거나 친구들과 저녁에 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없었어요. 단지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오빠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다 하는 기대였죠. 그리고 실제로 근무 시간대가 바뀌게 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점점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저랑 오빠 둘 다 평소보다 빠른 퇴근을 하는 날이었는데요. 집으로 가는 저를 붙잡더니 같이 밥이나 먹자고 하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배 안 고프다는 말을 모르고 뱉었었거든요. 그런 저를 데리고 냉채족발을 먹으러 갔습니다. 소주도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가 참 닮은 점이 많더라고요. 어떤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그래서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떠들어댔던 것 같아요. 가치관도 입맛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부분까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 있지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6살이나 어렸지만 그 사람을 내가 보듬어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집에 일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했던 상황이라 아쉬워하는 오빠를 두고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정말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오빠도 나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즐거웠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저를 괴롭혔거든요. 기회를 날려버린 것 같아서 하루 종일 풀이 죽은 상태로 일하고 퇴근을 했는데 오빠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제 조금 아쉬웠다고 오늘 술 한잔 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택시까지 잡아 탄 상태였지만 바로 좋다고 이야기하고 기사님께 되돌아가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렇게 만나서 또 엄청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람은 나와 반대인 사람한테 끌린다고 하던데 그때 저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해주는 이 사람을 보면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빠질 수 있나 싶더라고요. 입김이 나오는 날씨가 추운 줄도 모를 만큼 알딸딸해져서 나왔는데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건너편 도로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둘 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손잡고 막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디 골목에 잠깐 숨어 있었는데 터질 것 같은 심장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빠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눈이 마주치고 그 골목길에서 첫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에 있던 오빠 자취방에 가서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사귀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헤쳐야 할 난관이 많더라고요. 당장 다음 달이면 저는 서울로 가야 하고 오빠는 부산에서 계속 일을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초반에는 생각 외로 잘 만났던 것 같아요. 가까이 있을 날이 많이 남지 않아서 함께 일하는 시간 외에도 대부분 오빠와 함께 있었어요. 한 번은 서울에서 학교 사람들과 술을 먹다가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서 무작정 버스터미널로 간 적도 있어요. 오빠한테는 자는 척하고 몰래 가서 놀래줬더니 세상에 그 남자 울더라고요. 떨어져 있을 때도 짬 나면 항상 전화에 영상통화를 했었는데 서로 점점 바빠지니까 싸우는 빈도도 잦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간 지 반년 정도 되었을 때 결국 제가 학교를 포기하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남자 하나 때문에 어떻게 그랬나 진짜 미쳤었구나 싶기도 한데요. 그 당시에는 제 미래도 꿈도 중요했지만 그 사람이 옆에 없으면 다 의미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가 부산에 오고 1년도 지나지 않아 권태기가 온 그 사람 때문에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제 감정이 주체가 안 될 만큼 너무 좋은데 혼자 다 정리하고 통보한 그 사람이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군 하는 곳에서 6시간을 떨면서 기다렸어요. 적어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마음인지는 꼭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후 4시쯤이었나 오빠가 나오는데 일단 차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울며 불며 매달리느라 정신이 없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빠는 제 마음까지 되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건지 다시 만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달 정말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2년이 지나고도 그때의 상처가 컸던 탓인지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어 번화가에 나갔다가 오빠를 보게 되었어요. 지나가다 혹시라도 우연히 만나게 되면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결국 인사조차 못하고 그날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깨작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잘 지냈냐는 안부 인사를 시작으로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왜 이별을 고할 수밖에 없었는지 듣게 되었어요. 갑작스레 건강이 나빠지신 아버지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직접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신 때문에 다 버리고 온 저한테 차마 기다려달라고 할 염치가 없었고 그곳에서의 얼마나 길어질지도 몰라 선뜻 말하기가 힘들었다고 그날 이후로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으면 내가 이해 못해줬을 것 같냐며 혼자 힘들었을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밤새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만난 지 벌써 4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동안 우여곡절 참 많았지만 돌고 돌아 내년 봄에 저희 드디어 결혼합니다. 제 나이를 생각하면 조금 빠른 감이 있지만 20대를 다 바친 저 남자 없이는 제 인생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평생 그 사람 옆에서 살아가려고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2살 휴학 중인 여대생이에요. 전 어렸을 때부터 늘 부모님의 관심과 지나친 사랑으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22살이 되어서야 처음 알바라는 걸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부모님은 그마저도 과외 같은 알바를 하길 원하셨지만 저에겐 알바 로망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카페 알바였는데요. 친구들과 밥 먹고 카페를 자주 가곤 하는데 그때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들이 눈에 들어왔었어요. 일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수다를 떨고 하하호하는 그 모습들이 왜 그리 부러웠는지 그래서 전 결심했죠. 카페 알바를 집에서 가까운 곳에 하게 되면 부모님의 간섭이 걱정되었기에 최대한 집에서 거리가 있는 곳으로 지원을 했고 얼마 후에 지원했던 카페 한 곳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간 카페는 크기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첫 출근 날 카페 사장님은 알바가 처음인 저에게 카페 일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자세히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느덧 한 달의 교육기간이 끝났습니다. 오전엔 혼자서 일해도 될 만큼 한가했지만 점심시간엔 근처 회사들이 많아서 직장인들이 우르르 몰렸기에 혼자서는 불가능했고 점심시간쯤 사장님이 출근을 하셔서 둘이서 일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몰릴 땐 말 한마디 없이 둘이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너무 바쁜 탓에 잦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은 크게 나무라지 않고 그냥 눈 감아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비가 아주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인지 점심시간에도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카페를 출근하게 된 지 거의 한 달 반쯤 지났을 때였는데 처음으로 사장님과 마주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때 처음 사장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됐어요. 나이는 30이고 사는 곳과 여자친구는 없음 등등 개인적인 얘기들을 조금씩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엔 사장님의 그런 개인적인 농담이나 이야기들이 사실 저에게 크게 와닿진 않더라고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늘 부모님이라는 틀 안에 학교와 집 밖에 몰랐던 제 22살 인생의 남자라는 단어 자체가 익숙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사장님도 그저 일하는 카페 사장님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카페 알바 생활이 3달쯤 되었을 때 사장님이 첫 회식을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식 날짜를 잡게 되었고 저녁에 일하는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는데 그 아르바이트생과 셋이서 마감을 끝내고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남자 둘, 나 혼자 여자인 생각만 해도 불편한 자리였지만 이 또한 사회생활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며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색했지만 역시나 술이 한 잔씩 들어가게 되니 뭔가 편해지는 것 같았고 점점 말이 많아지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순간 전 매번 인사만 하고 서로 이름도 모르고 있었던 마감하는 알바한테도 오빠라는 호칭을 쓰고 있었고 사장님한테까지도 오빠라는 호칭을 쓰며 그 누구보다도 텐션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셋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신나는 회식을 즐겼어요.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마감 알바 오빠는 일이 있다며 먼저 일어났고 전 사장님과 둘이 남게 됐습니다. 셋이 있다가 둘이 되니 조금 어색한 기류가 흘렀지만 그 또한 잠시뿐이었고 또다시 사장님과 저는 신나게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너무 신나게 먹다 보니 시간은 금세 새벽 1시가 되었고 저는 부모님의 불나는 전화를 이기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사장님은 밤이 늦었으니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장님과 집 앞까지 같이 걷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못다 한 얘기를 하면서 걸어가다 보니 어느새 집 앞에 도착했고 사장님은 오늘 너무 재밌었다며 조만간 또 한잔하자며 약속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회식을 한 번 하고 나니 사장님과 뭔가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다음날 늘 그랬듯이 오픈 출근을 했는데 매장에 사장님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속은 좀 괜찮냐며 숙취의 소재를 내미시는데 그 순간 괜스레 두근거리는 건 기분 탓이었을까요? 둘이서 숙취의 소재를 나눠 마시고 오픈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오픈 준비를 끝내고 나서 잠깐의 여유가 생겼고 사장님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에 저녁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카페 근처 파스타집을 가서 저녁을 먹은 뒤 조용한 곳을 찾다가 사장님 차 안에서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사장님은 어제 회식 자리에서 저를 보고 너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알바 시작하고 3달 가까이 그렇게 조용히 지내던 제가 회식 자리에서 신나게 웃고 떠들고 하는 게 너무 귀여웠다고 너무 예뻐 보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순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전 그 순간에도 바보같이 그게 저에 대한 사장님의 호감 표시란 걸 모른 채 마냥 어색한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답답했는지 사장님이 대놓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너 좋다고 하면서 남자 여자로 만나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간 저는 당황했고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정말 하얘졌습니다. 제 22살 인생의 첫 알바를 하러 간 곳에서 첫사랑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보고 사장님은 씩 웃더니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제 맘속에도 사장님이 조금은 들어와 있었던 건지 맞잡은 두 손에 긴장감이 싹 풀렸고 저도 모르게 사장님을 보고 웃게 됐어요. 사장님은 저를 꼭 안아주었고 저 또한 사장님을 꼭 안았습니다. 그렇게 차 안에서 사장님과의 첫 입맞춤을 하게 되었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게 처음이라 잔뜩 긴장하고 있던 저를 본 사장님은 멋쩍은 웃음을 보이며 더 꼭 안아주며 안심시켜 주었고 그런 사장님에게 전 더 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장님과 제 인생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과 연인이 되고 난 후 카페 출근하는 발걸음은 더 가벼웠고 하루하루가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첫 연애이기에 감정에도 서투르고
표현에도 서투른 저에게 사장님은 더 큰 사랑을 주었고 그런 사장님이 전 너무 고마웠고 그만큼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매장에서 함께 일을 할 땐 저도 모르게 너무 좋아서 애정 표현을 하다가도 혹시나 손님들이나 마감 아르바이트생에게 들킬까 쉬쉬하며 우리만의 비밀 연애를 하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커플도 여느 커플들과 다름없이 사소한 문제에 서로 삐지거나 다투기도 하지만 그 또한 서로 알아가는 연애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잘 헤쳐나가고 있고 제 첫사랑을 멋지게 지키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처음 카페 알바를 시작하고 그 안에서 첫사랑을 키워나가고 있는 저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친오빠와 게임을 자주 했던 저는 대부분의 제 또래 여자들과는 다르게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지금이야 게임 문화가 발전해서 여성 게이머도 많은 편이지만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게임의 재미가 들려 지속적으로 해온 친구들은 별로 없었어요.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거의 게임이라는 답변이 먼저 나올 정도로 게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보통의 여자들이 게임 안 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반면에 저는 오히려 제 자신이 너무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같이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는 남자가 이상형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요즘에는 게임할 때 보이스 채팅을 빼먹지 않고 하는데요. 보통 같이 게임을 돌리는 고정 친구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그 친구들과 게임하는 시간이 맞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온라인에 글을 올려 같이 게임을 할 사람을 구하고는 했어요. 어느 날도 평소처럼 평범한 목소리의 한 남자가 제 보이스 채팅방에 들어왔고 짧은 대화를 나눈 뒤 게임을 시작했어요. 텐션도 잘 맞고 풍작이 잘 맞는 그 남자애랑 게임을 하다 보니까 연전연승을 하게 됐고 원래라면 꺼야 할 시간인데도 재밌어서 게임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남자애도 마찬가지인지 저랑 하니까 게임도 잘 풀리고 너무 재밌다며 다음에도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아쉽지만 자야 할 시간이 훌쩍 지나서 얼른 인사를 나눈 뒤 게임을 종료했어요. 친구 추가를 해 놓은 상태라 다음에도 시간 맞으면 같이 게임하자고 해야겠다 싶었죠. 그리고 다음날 퇴근 후 씻고 게임을 하려 자리에 앉은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친구가 접속 중인가 봤어요. 아쉽게도 그 친구는 온라인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일단 밥이나 먹자 싶어서 간단하게 밥을 차려서 컴퓨터 앞에 앉은 뒤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먹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밥을 천천히 먹었는데 어느 순간 게임창에 알람이 온 게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남자애가 접속해서 저한테 게임 같이 하자고 메시지를 보내놓은 거였어요. 저는 알람 확인하자마자 급하게 게임을 켜고 그 친구에게 지금 게임할 수 있냐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친구도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 메시지를 보자마자 같이 게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또 즐겁게 게임을 시작했고 어디 사는지 몇 살인지 등에 대한 얘기도 나누었어요. 그 애는 우연찮게도 저랑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고 나이도 동갑이더라고요. 뭔가 알면 알수록 더 친근감이 들고 여전히 호흡이 잘 맞아 그날도 전적이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두 번째 온라인에서의 만남도 너무 재밌게 끝나고 그 후로는 게임이 아닌 번호를 주고받아 카톡을 하기 시작했죠. 동갑인데다가 취미도 일치하는 저희는 게임을 안 할 때에도 게임 얘기와 이런저런 일상 얘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친해졌고 서로에 대해 꽤 아는 게 많은 사이가 됐어요. 카톡만 보면 거의 사귀는 사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다정한 말투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렇게 게임도 같이 하고 카톡도 주고받은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그 남자애가 오프라인에서 만나 PC방을 가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게임은 온라인에서 보이스 채팅으로 하는 것보다 직접 옆에 앉아 대화하면서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거기다 같은 지역이니까 만나기에 시간적으로 부담스럽지도 않았고요. 다만 걱정되는 건 아무리 게임이 주목적이라 하지만 남자 대 여자로서 처음 보게 되는 거라
혹시 내 모습에 실망하면 어쩌지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뭐 나름 예쁘장한 외모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길 가다가 헌팅당해 본 적도 꽤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람의 취향은 다 다른 법이라 자신감이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뭐 이런저런 걱정은 뒤로 하고 일단은 부담 없이 오로지 게임만을 목적으로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당일 그래도 여자로서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평소보다는 조금 꾸미고 나갔어요. 번화가 쪽에서 만나기로 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그 애를 찾을까 걱정했는데 그 남자애가 어디 건물 앞에서 회색 트레이닝복 입고 있는 사람이 자기라고 하더라고요. 번화가에 도착하니 멀리서 봐도 되게 큰 키의 운동복을 입었을 뿐인데도 뭔가 모델처럼 옷발이 잘 사는 사람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뭔가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아우라가 느껴졌어요. 그 사람은 저랑 같이 게임을 해왔던 그 친구가 맞았고 처음에는 살짝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지만 PC방을 가면서 다시 얘기를 나누다 보니 금방 어색함도 사라졌어요. 저는 게임을 하면서 중간중간 그 남자애를 힐끗 쳐다봤는데 코도 오똑하고 되게 잘생긴 편이더라고요. 게이머 중에 잘생기거나 예쁜 경우는 드문데 되게 신기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PC방에서 몇 시간 게임을 한 뒤 밥도 같이 먹기로 해서 음식점에 들렀어요. 그 남자애와 마주보고 밥을 먹는다는 게 살짝 어색했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워낙 다정한 스타일이라 하나하나 챙겨주더라고요. 솔직히 이때부터는 게임 친구라기보다 데이트하는 느낌이 많이 나서 설레기도 했어요. 아무튼 또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그 남자에게 사실 오늘 게임하러 만나는 거긴 했는데 혹시나 내가 마음에 안 들까봐 걱정을 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그 남자애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라는 듯이 놀라면서 전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았는데 너무 꾸미고 가면 조금 민망할 것 같기도 해서 이렇게 나왔다면서 내가 이렇게 예쁠 줄 알았다면 더 멋지게 입고 나올 걸 그랬다며 웃으며 말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저를 배려하면서 제가 민망하지 않게 맞받아쳐주는 그 남자의 말에 이 남자는 진국이다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겨우 오늘 하루 만난 거지만 이제까지 연인처럼 카톡도 주고받고 게임도 같이 해왔었던 상태라 오늘의 만남이 약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연인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답답한 거 싫어하는 저는 밥을 먹고 나오는 길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이제까지 서로 사귀는 사이처럼 카톡 해왔는데 설마 여자친구 있는 건 아니냐고 묻고 만약 여자친구 없으면 그냥 나랑 사귀자고 터프하게 말했죠. 그 남자애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만난 지 하루 만에 이러는 여자애는 내가 처음이라며 제 볼을 살짝 꼬집더라고요. 그래서 애인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울컥 화가 나서 나랑 안 사귈 거면 온라인상에서만 만나자고 못을 박았죠. 그 애는 당황하면서 아니라고 너 너무 예쁘고 이제까지 말도 너무 잘 통했어서 좋다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게임상에서의 만남 한 달, 실제로 오프라인에서의 만남 하루 만에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둘 다 게임을 좋아하는 터라 아예 커플 컴퓨터가 있는 모텔을 잡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사랑도 나누면서 재밌게 사귀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하루 종일 모텔 데이트만 하면 뭐가 재밌냐고 그러는데 저희에게는 정말 최고의 데이트 장소가 아닌가 싶어요. 서로 좋아하는 게임도 실컷 하고 연인 간의 사랑도 나눌 수 있고 또 만난 음식도 남 눈치 안 보면서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야 제대로 된 나의 이상형을 만난 것 같아 행복한 요즘을 보내고 있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치원생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원래 남편과 맞벌이를 했었는데 아이가 생긴 뒤로는 일을 그만두고 오로지 집안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경력 단절에 대해 많이 걱정도 되고 자존감도 낮아졌는데 아이가 그만큼 저에게 듬뿍 사랑을 표현해주니 견딜만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도 아이에게 더 잘해줄 수 있을지 생각하며 그렇게 엄마의 삶을 살고 있답니다.
아무튼 이런 저에게 최근 비밀 하나가 생겼는데요. 이제까지 정말 큰 잘못 하나 저지르지 않고 양심껏 잘 살아왔다 자부했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는 정말 엉망이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늦바람이 무섭다고 여전히 그 사람을 기다리는 제 자신이 싫기도 하네요. 아무튼 오늘은 그와의 만남을 정리할 용기를 좀 갖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때는 한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평소처럼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큰 대형마트는 아니지만 적당히 카트도 끌고 다닐 수 있고 많이 싸면 배달도 해주는 그런 마트가 집 근처에 있거든요. 집이랑 멀지도 않아서 자주 애용하던 곳이었죠. 이것저것 집에 필요한 물건들이랑 요리할 거리들을 담다 보니까 어느새 카트가 가득 찼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배달해줄 정도로 무게가 나가지는 않아 좀 애매해 보였죠. 고민을 하다가 그냥 결제하고 낑낑거리면서 박스에 물건을 담았어요. 담다 보니 박스가 2개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모자를 푹 눌러 쓴 어떤 남자가 제 주위를 맴돌더니 옆에 와서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저처럼 장을 꽤나 본 것 같이 박스가 컸는데 저를 도와준다니까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자인 제가 혼자 낑낑대며 물건을 담고 옮기는 걸 보니 마음이 조금 그랬나 봐요. 그는 무거운 박스를 카트에 담아주고 차 트렁크에 박스를 옮겨주기까지 했어요. 모자를 푹 눌렀어 얼굴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살짝 미소 짓는 걸 보니 꽤나 미소년인 것 같은 느낌도 들었죠. 아무튼 그는 쿨하게 박스를 들어주고는 가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마음이 따뜻해져 콧노래를 부르며 저도 집에 갔답니다. 물론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들고 집에 들어가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2번 옮겨야겠구나 생각하며 박스를 낑낑대며 드는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누가 달려오더니 박스를 들어주는 거예요. 설마 하고 놀라서 그를 바라보니까 아까 마트에서 만난 사람이더라고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나를 따라온 건지 얼떨떨한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냐며 여기 아파트에 자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앞에 제 차가 가는 걸 보고 설마 했는데 신기하다면서요. 그리고는 아까처럼 자기가 박스 들어준다며 그 무거운 걸 선뜻 옮겨주는 거예요. 덕분에 저는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운 박스만 옮기면 돼서 편했죠. 엘리베이터까지만 옮겨주셔도 된다고 말했는데 그는 끝끝내 집 앞까지 들어다 주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조금 더운지 썼던 모자를 벗으며 부채질을 하는데 세상에 너무 잘생긴 거예요. 물론 제가 눈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확실히 젊은 나이임이 눈에 보이는 그런 생김새였어요. 저는 그가 너무 더워하는 것 같길래 잠시 기다리라고 시원한 물이라도 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잠시 동안 문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고 말하려는데 그가 갑자기 제 번호를 묻는 거예요. 이것도 인연인데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되겠냐면서요. 그 순간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저는 남편도 아이도 있고 그 사람이랑 더 친해지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어요. 결국 전 살짝 고민하다 모르는 척 번호를 줬고 그는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에 또 보자며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카톡이 왔고 저는 마치 풋풋한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신나게 그와 카톡을 했죠. 거기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다 보니까 들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나이도 좀 더 어린 나이로 말하고 너는 커녕 남자친구도 없다는 식으로요. 정말 제가 미친 거죠. 근데 오랜만에 그렇게 설레는 감정을 느끼다 보니까 괜히 막 자존감도 올라가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가 카톡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집안일을 하다 보니 콧노래가 절로 나왔죠. 아무튼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느 날 아침 그가 저에게 드라이브 갔다 오지 않겠냐 묻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그날 마침 남편은 타지로 출장을 갔고 아이는 유치원에 가서 시간 여유가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일정이 있어서 올해는 못 쉬는데 괜찮냐 물었고
그는 당연하다며 1시간 뒤 만나자 했죠.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오랜만에 예쁜 원피스도 입고 화장도 정성껏 했어요. 뭔가 데이트하는 듯한 느낌에 얼른 그를 만나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밖을 나섰고 그와 드라이브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쩜 대화도 잘 통하는지 우리는 1시간 거리의 공원에 갈 때까지 쉴 새 없이 대화를 했죠. 거기다 은근슬쩍 허벅지에 놓인 제 손을 잡는 그의 큰 손에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다가 잠깐 공원에 내려 함께 걸었는데요. 숲속 가득한 풀 냄새를 맡으며 그와 손을 잡고 걸으니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내게 가정이 있다는 게 꿈만 같을 정도로요. 그렇게 우리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를 때쯤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한창 많이 올 때라 우산을 챙겼어야 했는데 차마 그 생각을 못했죠. 그렇게 우리는 공원을 걷다가 갑작스레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홀딱 온몸이 젖고 말았어요. 급하게 얼른 차에 탔지만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죠. 이 꼴을 하고 1시간 넘게 차를 운전해서 집까지 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그가 조심스럽게 모텔 가서 샤워하고 옷 좀 말리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묻더라고요. 모텔이라는 단어에 약간 떨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언제 와봤는지 기억도 안 날 모텔에 그와 함께 들어가 샤워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뽀송해진 몸으로 나와 옷을 말리려는데 그가 저를 뒤에서 안더라고요. 그 잠깐의 스킨십에도 저는 달아오르고 말았고 결국 그와 선을 넘어버렸어요. 얼마 만에 회포인지 정말 황홀하고 짜릿한 시간이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샤워를 같이 하고 옷을 말리며 장난을 쳤어요. 어찌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와 계속 있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지금 며칠이 지났어요. 뒤늦게 그때 일을 생각하니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든 이 만남을 그만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와 또 만나고 싶고 스킨십을 하고 싶어요. 정말 전 어찌해야 하나요? 그한테도 제 가족한테도 못할 짓이라는 걸 잘 아는데 제가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따끔하게 혼 좀 내두셨으면 합니다. 제가 정신 차릴 수 있게요. 아무튼 그렇다고 너무 심한 욕은 자제해 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밀하게 한 여성을 흠모하는 20대 청년입니다. 저를 설레게 하는 그 여성은 저의 뒷집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아주 아름다운 부인입니다. 저의 집 뒷 베란다로 나가면 그녀의 집 내부가 대충 들여다 보이고 심지어는 제 방에서 조금만 창문을 열어도 가림막 사이로 충분히 그녀의 집 내부가 보입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무심한 척 담배를 피다가 그녀가 아무것도 모른 채 속옷만 입은 채로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럴 때면 얼른 몸을 감추고는 가림막 뒤편에 숨어서 그 집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그녀는 종일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청소를 하거나 강아지와 거실에서 놀아주거나 자녀들이 아마도 독립하고 없는 것 같은 집안의 빈 방들을 가끔씩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올 시간 즈음에 장을 봐와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탄탄하고 근육질의 몸을 가진 건장한 남성입니다. 둘은 저녁을 들면서 밝은 얼굴로 뭔가를 이야기하며 정답게 식사를 하고 밤이 익숙해지면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작업실인 듯한 방으로 들어가서 그림을 그립니다. 화폭은 무지하게 크지만 아직은 서툴고도 서툰 그림을 그리는 그녀의 등 뒤로 때론 남편이 은근한 눈을 하고 다가와서 껴안으며 그녀를 어루만집니다. 그러면 그녀는 그저 못 이기는 척붓을 놓고 그를 따라서 안방으로 들어가고 이내 불이 꺼집니다. 어느 여름날에는 그 집 안방 창문이 열려 있어서 어두운 조명등 아래에 두 사람의 나른한 사랑 행위를 아스라한 커튼 너머로 본 적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름다웠고 젊은 제가 가지지 못한 안정적인 삶의 기운을 듬뿍 담은 채로 서로를 향한 타오르는 감정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밤의 무드를 돋워주듯이 바닷바람이
저 멀리서 불어왔고 어쩐지 세상이 온통 그들에게 행복만 가져다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의 질투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세상에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조금 서글퍼졌고 이후로 한동안 마음이 내내 무거웠습니다. 제가 본가를 나와서 부모가 투기용으로 사돈 받아 앞에 이 빈집으로 온 것은 안정을 찾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혼란이 온 것 같아서 조금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부모는 이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화려한 레스토랑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 덕에 저는 어려서부터 돈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살아왔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생기니 굳이 일을 해서 생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부모는 제게 바라는 것이 없었고 그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열심히 매진해서 하라 했고 그것이 싫다면 그저 조용히 자신의 영역 안에서 착실히만 살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저 넘치는 용돈을 받으면서 이 집에서 제가 하고 싶은 자잘한 취미들로 매일을 보내면서 공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게도 여자친구는 있습니다. 지금 21이고 우리 부모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저와 말문을 텄고 이후로 우리는 서서히 남녀 사이로 변해갔습니다. 여자친구는 자존심이 세고 자신이 저보다 못한 환경에서 나고 자랐다고 해서 기죽지도 않는 당당함이 있고 제게 뭔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데이트를 해도 집 테라스에서 고기 구워 먹고 와인 마시며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밤이 되어 조금 기분이 야릇해지면 둘이 껴안고 침대로 들어가서 사랑을 나눕니다. 때때로 저는 그녀와의 행위 중에 옆집 부부를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긴 세월의 부부 생활로 이심전심 서로 마음이 통하며 안정된 삶을 일군 것이 부러웠고 그들의 흔들림 없는 일상이 부러웠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종일 빈등대처럼 멍하니 바다를 향해 있는 저와 달리 뭔가 모르게 저 바다를 가로지르는 각종 목적의 배들이 바다를 향해 가고 돌아오고 하는 것처럼 힘차게 살고 있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최근에 저의 부모님은 뭐라도 사업체를 꾸려주겠으니 해보겠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여자친구에게도 저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무기력증을 해소시켜준다면 저와의 결혼도 아무 조건 없이 시켜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말씀에 시큰둥하게 그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다른 여자들에 비해 아무 계산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격 때문에 우리 사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자친구는 미래에 대해 미리 결단 내리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우린 지금을 함께하는 것만으로 평온함을 느끼자며 제게 안도감을 주고는 합니다. 저는 제 품에 고개를 묻고 바짝 안긴 그녀의 맨 어깨를 쓰다듬으며 그동안 저를 거쳐갔던 여자들과 친구들과 숱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가진 것이 좀 있단 이유로 늘 아이들에게 왕따 당하고 내성적인 제 성격 탓에 어디에도 끼기 어려웠던 어린 시절이 제게 있었고 제가 어디서 뭘 하는 부모의 무녀동남 외동아들이라는 것을 안 순간 갑자기 달려들었던 여러 종류의 여자들도 떠올랐습니다. 결국은 다들 마지막 순간에는 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라져갔고 저는 아무도 없는 텅 빈 내면에 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을 별로 만나고 싶지가 않았고 누군가를 상대하는 것이 힘들어질 무렵에 지금의 여친이 퉁명스런 태도로 제게 커피와 빵 한 조각을 들고는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앉아있던 레스토랑 2층 야외 테이블 위에 놓고는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와 일하는 직원들은 다들 저를 어려워했고 부모가 엄청난 규모의 사업장을 몇 개씩이나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 제가 분명히 거만할 것이라고 쑥덕대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자기 부모의 종업원인 자신들을 아주 무시할 거란 비아냥거림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들 저에게 날을 세웠고 서로 겉으로는 공손하더라도 형식적인 대화 외에 진실한 마음은 조금도 주지 않았는데 어쩐 일인지 빵을 들고 온 그녀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배가 안 고프다 해도 종일 굶었으니 이 정도는 먹어두라며 그녀는 시큰둥하게 말하고는 총총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는 그녀에게 어색하게 집으로 저녁 식사 초대를 했고 그녀는 많이 망설이다가 제 차를 타고 함께 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빠 동생이 되었다가 어느 틈에 연인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그녀가 무뚝뚝하게 저의 아침 준비를 해주고 저를 깨워서 아침을 먹이고는 일하러 사라져버린 후에 옆집 부부네 집에 일상을 무심히 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평범하고 아늑한 가정을 누군가와 꾸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차올라오기 시작했고 누군가에게 자잘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늘 사랑받으며 살고 싶다는 욕구도 피웠습니다. 여자친구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우리 집안의 물질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자신의 자유와 젊음을 존중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만약 결혼해서 옆집 부인 같은 저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 하면 충실히 수행할 여자인 것도 분명합니다. 저는 그저 애완동물처럼 부모가 주는 대로 받으며 그것이 당연한 줄로 알아왔기에 최근에 이 두근거리는 고민이 난생 처음입니다. 뭔가를 향해서 꿈을 꾸고 설레는 마음으로 추진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제 여친과 함께 잘 이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친구들이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린 걸 보다 보면 살짝 부러운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솔로 라이프를 잘 즐기며 살고 있었어요. 낚시를 하기도 하고 등산을 가기도 하고 하여간 이런저런 취미 생활을 즐기기도 하니 그래도 꽤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은 어떻게든 결혼을 시키려고 난리신데 뭐 제가 이미 나이도 있고 워낙 오랫동안 혼자 지내와서 만남에 적극적이지 않으니 속이 타셨나 봐요. 자꾸 누구를 만나보라는 둥 재촉하고는 하시는데 아무래도 제 성격이 남자들 중에서도 꽤나 드센 편이라 여자한테 자상하게 대하지를 못하니 결국 사이가 쫑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성질을 좀 죽여야 하는데 40대가 됐어도 한 성질하는 편이라 참 여자들이 싫어할 만하다고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딱인 건지 저에게 최근 예상치 못한 인연이 다가왔는데요. 요즘 많이 변한 제 모습에 주위 친구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사랑이 그렇게 대단하냐며 놀라고 있는 터라 참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해서 이렇게 제 사연을 남겨봅니다. 저는 중고차 딜러로 꽤나 오랜 기간 일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는 인맥으로 차를 구매해 가시는 분들도 많고 저를 믿고 몇 번이고 중고차를 사시는 단골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손님을 딱 보면 견적이 나온달까 이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길지 나중에 저를 골치 아프게 할지 안 할지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중고차 딜러의 짬인 건지 저랑 같이 딜러를 하는 친구들도 저를 볼 때면 참 대단하다고 말을 하기도 하죠. 아무튼 여느 날과 똑같이 차를 점검한 뒤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연락 한 통이 오더라고요. 레이 차량 구매하고 싶은데 한번 볼 수 있냐고요. 전화기 건너편으로 들리는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여성이었는데 예의 바르게 물어보는 그녀의 말투에 저 또한 공손하게 대답을 했어요. 오늘도 당장 볼 수 있다며 언제든 오라고 했죠. 그리고 그녀는 마침 여기 근처를 지나가고 있다며 잠깐 시간 내서 들른다고 했고 그렇게 그녀가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는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였는데 양손 가득 뭔가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라고요. 보통 이렇게까지 하는 손님들은 별로 없는데 참 마음씨가 좋은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팍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얼른 달려가 그녀가 들고 온 빵이랑 음료수를 챙겼고 왜 이런 걸 사오셨냐며 살짝 나무랐죠. 그녀는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어떻게 처음 뵙는데 빈손으로 올 수 있냐며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례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친절한 사람을 만나니까 저 또한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그녀에게 최선을 다해 차량을 보여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그녀에게 차량 설명과 더불어서 직접 차를 보여주기도 하고 상사 내에서 직접 운전도 해보시게 도와드렸죠. 그녀는 차가 너무 마음에 들고 가격도 좋다며 구매하고 싶다 말했고 저는 오늘도 한 건 했다는 뿌듯함과 동시에 너무나 천사같이 착한 그녀에게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박스도 새 걸로 달아주고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달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사무실을 나가면서도 꾸벅 인사를 몇 번이고 하더니 환한 미소를 짓고 나갔죠. 항상 까칠한 말투로 인해 가끔은 손님이랑 싸우기도 했던 저인데 워낙 부드러운 그녀의 말투와 미소에 뭔가 저도 그렇게 그녀를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누구를 만나는가도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죠. 아무튼 그녀가 떠나고 이상하게 그 뒤로 자꾸 그녀가 생각나더라고요. 양손 가득 빵이랑 음료수를 싸들고 오던 그 모습부터 조곤조곤하면서 부드러운 말투와 청순한 외모까지 단 하나도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없었어요. 보통은 차를 팔고 나서 손님에게 전화가 제발 안 오기를 바라는데 이상하게 그녀의 전화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별거 아닌 차 핑계를 대서라도 그녀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죠. 그렇게 묘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와중 그녀에게 문득 전화가 왔어요. 너무 깜짝 놀라기도 했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심호흡을 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녀는 새로 장착해준 블랙박스가 뭔가 이상하다며 혹시 한번 봐주실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당연하다고 말했고 잠깐 사무실을 비운 뒤 그녀에게 제가 잘 아는 수리점으로 오시라 전달했어요. 근 일주일 만에 다시 보게 된 그녀는 여전히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음료수 하나를 건넸고 음료수를 받느라 그녀와 손이 살짝 스쳤는데 뭔가 그 손끝에 열기가 나는 느낌이었죠. 나이 먹고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 듯 싶었어요. 아무튼 저는 블랙박스를 핑계로 그녀를 한 번 더 보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다행히 블랙박스도 큰 문제가 아니라서 쉽게 고칠 수 있었죠. 그렇게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그녀가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가려는데 저도 모르게 그녀를 붙잡았어요. 그녀를 이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는 직감이 팍 들었거든요. 저는 20대 초반으로 돌아간 듯한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함께 마시지 않겠냐 물었어요. 그녀는 제 말에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는데 이내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좋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카페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그녀가 유부녀이거나 남자친구가 있으면 어쩌나 살짝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어요. 다만 이렇게 아름답고 착한 그녀가 왜 결혼을 못했을까? 조심스레 물어보니 너무나 착한 마음씨를 이용하려는 나쁜 남자들을 만나며 워낙 고생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만나기가 무섭지만 워낙 제 눈빛이 진실해 보여서 이렇게 저와 커피를 마시는 거라 했어요. 그런 그녀의 사연을 듣고 저는 그녀에게 더 잘해줘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정식으로 사귀는 건 아니지만 그 뒤로 그녀와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맛있는 저녁을 먹기도 하고 평범한 연인처럼 만나왔죠. 그러다가 그녀도 점점 제게 마음을 열어서 어느 날은 분위기 좋은 호텔에서 뜨거운 밤을 보내기도 했어요. 속살도 뽀얗고 나이에 못지않게 탱탱한 그녀는 저를 참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녀와 사랑을 나눌 때면 마치 여우에 홀린 것 마냥 그녀만 보이고 그녀의 입술만 탐하게 되는 느낌이었죠. 아무튼 그녀를 만나면서 까칠하고 성질참 더럽던 저는 어느새 그녀의 착한 심성에 동화됐는지 꽤나 얌전해졌어요. 저조차도 변한 제 모습이 신기한데 주위에서는 참 놀랍다며 장난을 치기도 해요. 이렇게 변한 제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요즘 앞으로도 천사 같은 그녀 옆에서 영원히 행복하고 싶어요. 아무튼 제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자신에게 딱 맞는 짝꿍 찾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